안녕하세요. 긴개발 공작소에서 긴개발을 맡고 있는 긴개발입니다. 오늘은 헬로 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혹은 코딩에 관심이 있어서 한 번이라도 배워보려 했던 분들은 이 헬로 월드란 문장을 들어봤을 텐데요. 과연 이 헬로 월드는 누가 언제부터 쓰게 되었는지, 이 문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서나 튜토리얼 등에 제일 앞에 나오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각기 다른 언어 플랫폼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걸 실행해보면 같은 의미의 결과를 보실 겁니다. 그게 콘솔이나 혹은 브라우저 혹은 모바일 앱에서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출력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을 익히기 위한 단계 중 가장 기초적인 걸 두 가지로 나누자면 아마도 입력 혹은 출력일 겁니다. 입력은 키보드로 타이핑하거나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여 클릭을 한다거나 그런 일련의 동작을 입력이라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출력이라 함은 콘솔의 결과를 보여주거나 모바일 앱에서 화면에 뭔가를 보여주거나 웹이라면 해당 웹페이지에 뭔가를 보여주는 거겠죠. 단순히 본다면 입력보다는 출력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헬로 월드는 출력을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의 첫 단계입니다. 자, 그럼 하고 많은 문장 중에 왜 하필 헬로 월드인지를 생각해 보기 전에 그 역사를 알아봅시다. 그 시초를 브라이언 커닝엄에 져서 A Tutorial Introduction to the Language B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72년인데요. 내용을 좀 더 보자면 외부 변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메인 함수에 접근하기 위한 A, B, C 변수가 보입니다. 메인 함수의 외부에서 문자열을 정의하는 것 같네요. 근데 이 행님들은 왜 하필 해를 먼저 쓰고 좀 모양이 그렇죠? 아무튼 당시 벨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커닝엄은 C 언어 튜토리얼을 구상하게 되는데요. 이때 헬로 월드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당시의 메모인데요.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린 당시의 프린트 용지에 쓴 것 같네요. 밑에는 내가 적었소 하고 브라이언 커닝엄 사인도 보입니다. 그리고 1978년 드디어 책으로 나오게 된 The C Programming Language에서 이 헬로 월드 예제가 나오게 됩니다. 섹션 1.1 Get Started에서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 영역에서 쓰이게 된 문자열 헬로 월드의 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장이 1978년 이후 지금 40여 년 넘게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서에서 쓰이게 된 겁니다. C 언어 자체가 현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 첫 번째 학습서에 쓰인 문장이 전통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봐집니다. 끝에 단어 3개만 바꿉시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로. 단어 3개만 좀 바꿉시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로. 그리고 이 책은 브라이언 커닝엄과 데니스 리치가 공동으로 쓴 책인데요. 데니스 리치는 바로 C 언어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설에는 최초의 C 언어 책이 브라이언 커닝엄과 함께 썼기 때문에 C 언어 개발도 함께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커닝엄이 직접 밝힌 바 C 언어 개발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 2011년 선정이 얘나 딸인지 얘나 딸이 선정인지 헷갈리는 포보스에서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커닝엄에게 왜 헬로 월드가 예시로 쓰여졌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내가 기억은 희미한데 달걀과 병아리가 나오는 만화를 본 기억이 있다우. 거기서 달걀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가 그럽디다. 헬로 월드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허무해지네요.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래밍 예제가 왜 첫 예시로 시작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른 문장이 아닌 헬로 월드인지 누가 처음 사용하게 되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예제가 출력하는 것이다. 기원으로는 1978년 발간된 책 The C Programming Language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계속 쓰이고 있다 정도가 되겠네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와 민족별로 사용하는 언어가 제각각인 것과 비슷하죠.
어떤 나라에 여행을 가거나 그 나라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배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새로운 프로그래머는 첫 예제로 헬로 월드를 출력해 봄으로써 해당 언어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세상아 안녕, 안녕 세상아 하며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의 세계로 뛰어드는 거죠. 월드, 세상, 세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세계에 안녕하고 인사하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프로그래밍 세계로 뛰어들기 위한 첫 번째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자는 그러면서 배우려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세계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계관. 자, 이 세계관은 그런 겁니다. 소설 반지의 제왕 세계관에서는 호빗, 엘프, 드워프 등 종족이 있고 마법과 영이 존재하죠.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서는 계속 시간이 반복되는 타임루프 속에 있는 거고요. 긴개발 공작소에서 긴개발을 맡고 있는 긴개발의 세계관 속에서 긴개발은 발로도 코딩을 하기 때문에 긴개발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언어에서는 항상 제일 우측에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제대로 작동하게 되죠. 어떤 언어에서는 블록 단위를 대괄호로 표시하지만 어떤 언어에서는 들여쓰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이썬이 그렇죠.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 접할 때는 그 세계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거부감 없이 익힐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하면서 귀찮게 세미콜론을 왜 써야 하는 거야? 파이썬은 안 써도 되는데 하며 투덜대 봐야 세미콜론을 안 쓰면 컴파일 에러 나고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것,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든다는 것, 그것은 아마 그 언어 세계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처음 어떤 언어를 배울 때 헬로 월드 하며 인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물론 이런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루하고 긴 영상일 수도 있겠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